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매뉴얼대로 안 한다는 데 있어요. 특히 온라인은 진짜 매뉴얼대로 안 하는 데 있는데, 문제는 매뉴얼을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할 얘기는 네이버 쇼핑의 검색 노출 원리를 이야기할 건데, 이 이야기는 그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 쇼핑 관리자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서들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톰님 읽어봤나요? 아, 읽어는 봤어요. 소니님은? 네, 저도 읽어는 봤는데 읽어는 봤는데. 완벽하게 숙지는 뚱이님은? 일부분만. 일부분만. 제가 항상 이제 오프라인 매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매뉴얼을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그분들이. 읽어보겠죠. 그냥 만약에 그 닭을 기름에 튀길 때 온도는 몇 도 해야 되고 몇 분 튀기고 그 다음에 꺼내서 몇 초 있다가 뒤집어서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 훈련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지. 미안해요. 계속 싫은 소리만 해서.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매뉴얼대로 안 한다는 데 있어요. 특히 온라인은 진짜 매뉴얼대로 안 하는 데 있는데, 문제는 매뉴얼을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담당자한테 상품 코드 그 의미가 뭐냐 확인을 해봐라. 왜 확인하라 그랬을까?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정답은 어디 있다고요? 다 나와 있다. 이 온라인 유통은 정답이 다 공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잘 파는 법도 공개되어 있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도 다 공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숙지하지 못해.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해보려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진행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으나, 그걸 그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을 했는지, 그냥 한두 개 해보고 아 이건 아닌가 봐 뭐 이러고 마는 건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노출 원리인데요.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렇게 세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 뚱이님 이 표 보신 적 있나요? 네. 어디서 봤죠? 셀러큐 수업할 때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때 요걸 이해했으면 지금 잘 팔고 있었어야 돼. 이해 못했군요. 이해 못했구나. 그죠? 왜 그러냐면 고도몰에 우리가 상품을 등록해서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곳이 네이버 쇼핑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알려드렸어요. 그 관련 영상은 여기 상단에다 다시 올려놓을게요. 자,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고요. 그 밑에 요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실제 네이버 쇼핑에서 잘 팔려면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요거.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 가격 비교에 묶이는 요소, 안 묶이는 요소,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이 항목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항목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합도예요. 글씨 많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필드 연관도와 카테고리 선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이버 쇼핑은 얘가 어떤 아이인지를 어떻게 규정 짓는다 그랬어요, 톰님? 그 이제 카테고리가 적합해서 그 상품이 어떻게 특정되는지로. 그렇죠. 어떤 카테고리를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무엇이다라고 일단 인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품이 정말 맞는지를 얘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뭘 가지고 또 이 상품이 진짜 맞다라고 판단을 하냐? 요게 필드 연관도라고 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값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브랜드, 제조사 뭐 막 넣는 칸들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과 카테고리와 상품명의 연관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죠? 예를 들어 상품명에 아디다스라고 들어가 있는데 제조사에 나이키를 넣고 모델 번호에 푸마 모델 번호를 넣고 모델 번호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인지하면 이건 뭐 이상해. 맞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 신발이라고 해도. 그렇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맨날 키친아트 얘기를 들었는데 키친아트라고 하는 제조사를 선택했는데 이게 산업용품이야. 맞지 않죠? 예. 이렇게 제조사나 브랜드나 카테고리 간의 연관성을 보는 게 필드 연관도. 즉 엉뚱한 걸 넣으면 안 된다. 상품명에도 전혀 엉뚱한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카테고리 선호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같은 블라우스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 블라우스가 들어가는 카테고리들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어느 게 진짜 브라우스냐 아니면 고객들이 찾는 브라우스냐 카테고리냐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캠핑 용품의 여성 의류 쪽에 블라우스를 넣었어. 뭐 블라우스가 들어갈 수는 있어. 캠핑용 블라우스 웃도리가 상의가. 그러나 그렇게 넣을 경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적합도는 두 가지 큰 요소를 보고 있다. 그 얘기고요. 어렵죠. 무슨 학교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내가 내 돈 내고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 받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왜 공부 강도가 더 적죠? 그렇지 않나요? 제일 안타까운 거 이거요. 그 다음에 인기도 정리를 해보면 인기라고 하는 건 누구의 인기냐? 바로 고객들이 이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클릭수, 판매 실적, 구매 평수, 찜수, 최신성 뭐 이렇게 나눠요. 최신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객들이 신상품을 좋아하잖아요. 먼저 등록된 거. 그래서 최신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클릭수는 뭐죠? 소니님 클릭수. 고객이 이제 직접 상품을 클릭을 해서 상품을 볼 때, 클릭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 클릭수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막 이래요. 상품 코드를 보내준다든지 그럼 딱 클릭했어. 그럼 클릭수는 안 올라가요. 이따가 이제 해결 방법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 판매 실적은 2일, 7일, 30일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한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을 지수화할 때 그럼 2일, 7일, 30일은 왜 적혀 있을까요? 톰님. 저기 이제 최근에 얼마나 뭐 최근에 언제 판매를 했는지 뭐 그런 지수화되어 있다고 맨 마지막에 적혀 있죠. 지수화. 자, 온라인은 모든 게 점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점수, 퍼센트지. 지수화. 팔리고 이틀간은 예를 들어서 10점인데 7일 지나면 7점이 되고 30일이 지나면 뭐 3점이 되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 먹었던 점수는 점점 낮아지면서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마켓이 동일해요. 그래서 옥션과 지마켓은
점수를 먹고 3에서 5일 뒤부터 점수가 쭉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 판매 순위를 지킬 수가 없다. 그 얘기고요. 구매 평수는 구매하고 리뷰 다른 것, 뭐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우리가 리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 리뷰의 종류에 따라서도 점수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포토 리뷰나 동영상 리뷰를 많이 받도록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찜은 뭐예요? 찜수. 찜해 놓는 거. 요것도 있고 마지막 최신성은 새로 상품을 등록했을 때 주는 점수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구매 전에 할 수 있는 것,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클릭수, 할 수 있는 건 요 클릭수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찜 할 수 있죠. 최신성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 3가지는 구매 전에 할 수 있을 거고 판매 실적과 구매평은 구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신뢰도 부분인데 요거는 네이버 쇼핑 페널티와 상품명 SEO 스코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쇼핑 페널티는 요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점수 벌점 먹는 것. 그렇죠? 어떤 케이스에 벌점을 먹어요? 주문했는데 3일 이내에 발송을 못 한다든지 뭐 품절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환 반품 환불 요청했는데 3일 이내에 또 처리를 못 한다든지 고객 문의를 했는데 이게 응답을 빨리빨리 못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요거는 상점 단위 점수겠죠. 아까 거는 상품 단위 점수. 상점 단위. 그리고 상품명 SEO라고 하는 거는 상품명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서 넣는 것.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한다든지 속카테고리명을 또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가령 나이키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나이키를 한글로도 쓰고 영문으로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점수의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자, 요건 예제고 요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옮겨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제 필드 연관도와 카테고리 선호도인데 리바트 이츠마의 책상이라고 이렇게 찾으면 분석을 한대요. 브랜드와 카테고리를 보는데 브랜드에 리바트 이츠마인이라고 들어가 있어. 이건 맞네. 그죠? 카테고리도 쭉 보니까 책상이에요. 사무용. 리바트가 사무용 가구 쪽에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사무용의 책장 오케이 그럼 점수 맞았고 제조사도 현대 리바트 맞네. 책장이고 자 이렇게 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죠. 자 여기 봐요. 책장 그죠? 책장 속성 요것도 봐야 된다 그랬죠? 속성 중요하다. 잘 꼼꼼히 넣어야 된다. 책장 단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넣는 거고요. 실제 여기 상품명에 리바트 들어가 있는데 그 네이버의 권장은 굳이 브랜드에 리바트가 있으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 아까 뚱이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명 브랜드는 또 고객이 또 이 선택 기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넣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상품명을 정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백팩이에요. 백팩, 가방이요. 가방. 그쵸? 근데 강아지 백팩이라고 했을 때는 애완 애견용품의 캐리어 쪽에 넣는 게 낫다. 근데 강아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백팩이라고 검색하면 뭐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죠. 그쵸? 패션 쪽의 가방에 백팩 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학생용 가방에 들어갈 수도 있죠. 같은 가방이지만 누구를 위한 가방인가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지정돼요. 바로 이게 필드 연관도.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가방일 수도 있으나 이거를 어린이용 가방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책 가방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신발 주머니로 분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 큰 걸로 분류하기보다는 좀 세부적이고 쓰임새 중심으로 분류하는 게 팔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찾을 때 잘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상품을 규정하는 거를 되게 잘해야 돼요. 요거는 상품명 만드는 이야기 할 때 다시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합도 개요예요. 좋은 예, 요거 아까 보고, 자, 나쁜 예, 뭐 별 들어가 있고 무료 배송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조사 입력 안 했어요. 브랜드에 막 신한 리빅인데 특수 문자 넣었어요. 이게 거실 가구에 테이블 숙성도 없어요. 태그 정품 헬로키티 뭐 전혀 다른 거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 점수를 못 받는다. 근데 실제 이 도매사 상품 정보를 그냥 받아서 등록할 때 보면 이렇게 엉뚱한 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숙성 정보는 아예 입력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마켓보다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할 때는 좀 더 정제된 내용들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